선행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집중, 너에게 선물하다. 뒤집는 순간, 우리의 1분 1초는 실전이 된다. 안녕하세요. 효자학원 원장 김신영입니다. 오늘 밖에 지금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데요. 네. 오늘도 집에서 이제 아이들의 그 교육에 대한 걱정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 더 교육을 잘 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어머니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제가 이제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학원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또 이제 저희가 다산 QM 효자학원 7월 달에 7월 15일 날 설명회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설명회 홍보도 하면서 저희 프로그램도 설명하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그 월요일 날 이제 쉬거든요. 이제 주말을 굉장히 바삐 보내고 그다음에 월요일 하루 쉬면서 어제 또 여기 소장님의 저서인 패턴 학습법을 쭉 한번 읽어보았어요. 읽어보다가 여기 이제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프롤로그 혹은 머릿말 이런 거 읽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되게 자세히 읽어요. 왜냐하면 이제 보통 저자들이 이렇게 산고의 고통을 산고의 고통처럼 이제 힘들다고 하는데 책 한 권 내는 게 요거를 다 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머릿말을 이렇게 쓰는데 머릿말을 쓰면서 이제 그동안 이 책을 쓴 이유 그리고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소회 그리고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좀 전달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진심이 막 녹아져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문을 저자의 그 말 요거를 굉장히 열심히 읽는 편이에요. 요걸 읽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챕터 1부터 이렇게 들어가서 읽기 시작을 하는데 여기에 이제 보다 보니까 예전에도 뭐 읽었었겠지만 어제 또 읽다 보니까 또 이제 제 눈에 들어오는 것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다가 36페이지, 37페이지 프롤로그에 세기의 지혜가 무엇인가라고 이제 소장님이 말씀해 주었는데 여기 이제 에피소드에 나왔어요. 왕의 명령을 받은 현자들이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한 권의 책으로 세기의 지혜가 담긴 책을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라 했더니 한 권의 책으로 만들어 왔대요. 그랬더니 왕이 또 내용을 더 줄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현자들이 한 권의 책을 또 한 장으로 이렇게 줄이고 또 한 장을 또 하나의 문장으로 이렇게 줄였다고 하는데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여기다 한번 써볼까요? 그게 바로 뭐였냐면은 공짜는 없다입니다. 공짜는 없다. 근데 제가 이게 공짜는 없다라는 이 말이 저한테 왜 이렇게 와닿냐면 제가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시댁에 맨 처음에 이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시 부모님들께서 두 분이 이제 유학을 다녀오셨는데 우리 집 가훈이 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우리 집 가훈은 There's no such a thing as free lunch. 예, no free lunch였어요. 공짜는 없다. 그래서 저희 집 가훈이 공짜는 없다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서 그렇지, 공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 공부시키는 데 있어서 공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예를 들어서 옆집 아이가 공부를 굉장히 잘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그 아이는 그만큼의 그 시간과 노력을 투입한 거예요. 시간과 노력을 투입을 한 그 결과가 옆집 아이인 거고 그래서 그 옆집 아이가 공부를 잘함에 있어서 내가 보이지 않는 시간과 그 노력 일을 이렇게 간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시간을 어떻게 투입을 하였고 또 어떤 노력을 하였는지 이런 것들을 알고 싶으시죠? 그거에 대한 답을 민성원 연구소가 갖고 있습니다.
예,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뭘로 할 것이냐고 이제 저희 제작진이 묻길래 학원 선택하는 방법이라고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을 드렸어요. 네, 학원을 선택을 함에 있어서 어머니들이 이제 뭐 국어도 시켜야 되겠고 영어도 시켜야 되겠고 수학도 시켜야 되겠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학원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원장의 철학입니다. 원장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저희 이제 다산 QM 효자 학원 그리고 이제 민성원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의 학원 그리고 효자 학원 이게 모두가 이제 민성원 소장님의 그 교육 세계관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번쯤은 또 소장님이 어떠한 교육 철학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초중고 학원 선택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오늘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소장님은 누구인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나와 있거든요. 이제 패턴 학습법을 보다 보면 어린 시절 나는 어땠는지, 이제 소장님은 어땠는지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공부를 하였고 이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좀 읽어 보시면은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제 아이들도 좀 읽으면은 좋을 것 같고 이게 이제 공부에 대한 방법, 메서덜러지에 대한 책인데요. 일단 자 소장님은 어떤 삶을 살아오셨는지 짧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명중 중학교를 나오고 이제 대일고 수석을 하게 되는데요. 일단 초등학교 때는 산으로 들로 나가 노는 걸 좋아하는 소년이었다고 해요. 소년이었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니지. 초등학교 5학년 때 옆집 형이 우등산을 받고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저 우등상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담임 선생님한테 여쭤보았더니 지금 성적으로 너는 되지는 않겠지만 1년 동안 열심히 하면 우등상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제 희망을 주셨대요. 그래서 그럼 나도 1년 동안 공부를 좀 해서 우등상을 한번 받아봐야겠다 하는 그런 목표 설정, 네, 목표 설정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현 시점에 나의 스테이터스가 어떤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그보다 얼마만큼 내가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을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 선생님을 잘 만난 거죠. 그러니까 너는 지금 이성적으로는 안 돼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났다면 내가 그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근데 선생님께서 너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은 우등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그 선생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저기 그 민성원 소장님은 약간 어린 시절 민성원 소장님은 그때부터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다행인 것은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일단은 초등학교 이제 졸업할 때 우등상을 받으면서 졸업을 했고요. 자, 다행인 것은 산으로 들로 놀러 다니던 그 소녀는 일단 지능이 좋았습니다. 지금 보면 알겠지만 지능이 일단 좋아요. 지능이 좋은 것도 너무 다행이고, 그 다음에 어린 시절에 그래도 책을 많이 읽었었다고 해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책을 많이 읽었는데, 왜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지금은 우등상을 받지 못하겠지만 1년 동안 열심히 하면은 우등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제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봐야 돼요. 책을 읽었어요. 5학년 때까지 책을 많이 읽던 어린이였대요. 근데 공부를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성적이 나오는 공부를 하지는 않았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맥락에서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그러니까 간접적인 이펙트를 주지만 성적이 나오기 위해서는 성적을 향한 공부를 해야 돼요.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1년 동안 교과서를 드립답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교과서를 드립답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량이 그러니까 이전에 좀 빵꾸가 뚫려 있었던 그런 부분도 다 채워 넣고 그 다음에 6학년 때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우등상을 타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요렇게 돼서 이제 초등학교 시절은 마무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고명중을 갔다고 합니다. 자, 고명중을 갔어요. 고명중을 간 다음에
반에서 이 당시에는 이제 우리나라 격변의 그 시기였으니까 한 반에 70명이었다고 해요. 한 반에 70명이었는데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4등을 하였다고 해요. 4등. 자, 4등을 하고 초등학교 때 그 너는 할 수 있다 성원아 했었던 그 선생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감사합니다. 제가 반에서 4등을 했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우등산 탄 놈이 1등을 해야지 4등이 뭐냐 하면서 또 이제 또 나의 목표를 상향시켜 준 거예요. 아, 예전에는 우등상이 이제 반에서 5명을 줬다고 해요. 그러면은 반에서 5등을 했던 거죠. 반 5등. 반 5등에서 중학교를 가서 반 4등을 하게 되었는데, 이 정도도 잘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 제가 4등을 했어요 하고 자랑을 하러 갔더니 이놈아 1등을 해야지. 이렇게 이제 목표 설정을 또다시 한번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내가 못할 건 없지. 라는 그런 마인드셋을 심어주시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정말로 1등만 하게 되었다고 해요. 요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계속 플러스 원. 그러니까 허황된 목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상황에서 이제 그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조금씩 상향해가지고 계속 노력을 한다면 그 아이의 능력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중학교를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대일고를 가게 됐는데 이 대일고가 이제 또 전교생이 굉장히 많은 학교였다고 해요. 한 뭐 이제 소장님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은 뭐 한 뭐 700명 뭐 요 정도 됐었던 그런 그 재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 한 학년에 서울대를 7, 80여 명을 보내는 학교였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전교 1등을 계속해서 받아낸 분이세요. 자, 이 정도 되면은 학교 시험에서 어떻게 하면은 1등을 하고 학교 시험을 제대로 그 성적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방법, 그쵸? 메소돌로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체득이 되신 분이구나라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시는 대로 공부를 하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면 성적이 나오는지에 대한 로직을 아시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분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시고요. 그리고 또 한 번 다시 또 입학을 하셔서 법학과를 졸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졸업장이 2개인 걸 또 확인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서류 작업을 좀 해야 돼가지고 졸업장을 이렇게 그 기관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게 있는데 경제학과 졸업, 그 다음에 법학과 졸업한 걸 제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언론대학원에서 석사를 하시고 요런 분이 이제 뭐 이렇게 다른 일들을 좀 하시다가 다시 이제 교육을 하면서 아이들의 성적이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성적을 올리는 방법을 일단 알고,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잘해봤고, 그 다음에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의 성적을 올려본 경험이 많으시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시고 하면서 이제 소장님께서는 나는 교육업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턴을 하게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교육을 하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이제 뭐 그 1대1로 이제 한 명씩 아이들을 1대1로 해서 그 원포인트로 아이들이 성적을 올리는 것을 하시다가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또 필요한 수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점점 더 학원이 규모가 커지고 학원업까지 이제 하시게 되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공부법에 대해서 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 과목별 공부법을 아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원장님이.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소장님이시죠. 그래서 국어 공부법을 아시느냐, 그리고 수학 공부법을 아시느냐, 그리고 영어 공부법을 아시느냐, 그리고 사회, 과학 공부법을 아시느냐.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결론은 모두 다 아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장님께서 지금 이것도 되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자, 이제 하나만 더 말씀을 또 중요한 거를 드리자면 학원 선택에 있어서 원장이
입시에 대해서 아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입시에 대해서 아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뭐 저희 방송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이제는 아시겠지만, 저희는 소장님께서 지금 직접 수능 파이널 반을 운영을 하고 계세요. 수능 파이널 반을 운영을 하고 계시고, 수능 파이널 반에서 이제 국어 독서를 가르치면서 수능 특강을 완전히 파해를 하시면서, 그리고 그거와 연계된 어떤 이론들을 알아야 되면 그것까지 이제 집필을 하시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은 점수가 오르는 공부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어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국어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려도 되고. 자, 그리고 저희가 매 모의고사가 끝날 때마다 모의고사 분석 방송을 하잖아요. 소장님께서 이제 모든 모의고사가 끝나면은 국어는 직접 다 풀어보시고요. 이제 직접 다 풀어보시고, 그다음에 과목별 선생님들께 이제 지금 트렌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보고를 받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영어가 6월달 모의고사에 영어가 이제 완전히 영어 1등급 1등급이 원래는 90점 이상이 나오면은 1등급이었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뭐 쉬웠을 때는 막 10%가 1등급, 그래서 영어 1등급은 뭐 갖고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이제 트렌드가 좀 변하기 시작을 하더니 6월 달에 지금 1등급 컷이 1점 몇 퍼센트만 지금 1점 몇 퍼센트만 지금 1등급이 나왔다고 해요.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이고, 이것에 대해서 바로 그 당일날 알고 계세요. 아, 이번에 고3 그 영어가 어렵게 나왔구나. 그럼 지금 고3 영어가 어렵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는 수능 최저의 1등급을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다는 가정 아래 전략을 세웠는데, 아, 우리 아이들이 이제 1등급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영어를 그러면은 1등급을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전략과 그다음에 그 플랜을 또 짜고 계십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 원장이, 그러니까 학원을 선택할 때 있어서 원장이 입시에 대해서 아는지,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머니들께서 또 요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아니, 원장이 입시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네, 이제 제가 그 필드로 나가 보면 이제 저도 이제 그 학부모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학원 상담을 이제 받기도 하고 이래서 이제 나가다 보면 원장 선생님들께서 입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그래도 차라리 저기 고등부 학원들은 그래도 본인들이 이제 아이들 입시 결과를 내야 되니까 고등부 학원에서는 어느 정도 좀 아예 모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지만, 자, 중등부 학원 여기가 좀 심각합니다. 중등부 학원들은 그러니까 대입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입을 모른다. 대입에 대해서 모른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어제 또 좀 쉬면서 유튜브를 좀 많이 찾아봤는데, 뭐 수학 선생님들이 나오셔가지고 아, 요새 대입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 있어요. 대입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중등부 수학 선생님이었어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학원업을 하면서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도 우리 아이가 지금 그러니까 배우고 있는 어떤 내용이 대입 전반에 있어서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쵸? 하지만 저희는 지금 대입을 파이널까지 돌리고 있고, 그 다음에 재수생 그리고 고3까지 이렇게 돌보고 있는 그런 학원이기 때문에 지금 초등학교 때 배우는 이것이 중학교 때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고등학교 때까지 어떻게 이렇게 홀리스틱하게 총체적으로 연결이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알아요. 이런 곳으로 이제 아이들을 보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중등부, 뭐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 중등부 학원에서는 여기서 이제 그 초점을 맞추는 것은 무엇이냐면, 동네마다 이렇게 핫한 학교가 있어요. 핫한 고등학교.
그러니까 동네마다 핫한 고등학교가 있는데 거기를 보내면은 엄마들이 이제 좀 알아봐주고 엄마들의 그 선망의 대상. 근데 이 엄마들의 선망의 대상이라는 게 고등학교 이제 같은 그 고등학교를 보내는 엄마들은 알아요. 이제 전우회가 생기는 거죠. 여기가 이제 등급이 잘 나오는 학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 학교에 있는다고 해서 고3 때 좋은 학교를 보낼 수 없다라는 거를 알지만 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내가 선택한 거니까. 예, 그래서 이거는 내가 감당해야지 하면서 이제, 아, 이게 지금 잘못되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재수가 너무 이렇게 만연해 있다 보니까 재수를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자기가 고등학교 선택을 잘못했다는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얘기를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동네마다 이제 핫한 고등학교가 생기고 여기로 가면은 이제 등급이 잘 안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고등부가 아니라 중등부 학원에서는 여기서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건 뭐냐면 동네마다 이 핫한 고등학교를 얼마나 보내는지에 대해서 이거를 이제 그 벽면에다가 게시를 해놓고, 이제 우리의 성과, 우리의 업적,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프로모션을 한단 말이죠. 근데 약간 이런 거예요. 동네마다 핫한 고등학교에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럼 그 학생들 어떻게 됐냐는 거죠. 근데 중등부 학원에서는 이 학생들이 이 학교를 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내가 알 바가 아니에요. 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현실을 좀 아셔야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중등부 학원에서는 내가 알 바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핫한 고등학교에 보내고 보자, 이런 게 이제 그 각 동네마다 있는 학원들의 그 로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좀 벗어나셔야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자, 초등, 그 다음에 중등, 그 다음에 고등 해서 대입까지 항상 어머니들은 여기서 짧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를 일단 가. 여기 그 다음은 내가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중등에서 오케이. 자, 나는 핫한 고등학교를 보낼 거야 해서 핫한 고등학교를 일단 보내. 그 다음 가서 대응하면 되지. 그리고 고등에서 대입을 하려고 핫한 고등학교를 가서 이제 대입을 하려고 봤더니, 아, 이게 요 판에서는 뭔가 쉽지 않다라는 걸 그제서야 느끼지만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는 않고 그냥 3년 뒤에 일단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받아들여. 그리고 그 다음에 넥스트 플랜을 세우자. 이렇게 되면은 뭐가 많이 엉클어져요. 그러니까 아이도 열심히 하고 엄마도 되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러니까 요거를 생각의 틀을 좀 깨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초등부터 대입까지 요 큰 그림을 알고 그냥 쭉 그 방향을 맞는 설계에 따라서 맞는 방향으로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삐끗하고,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뭐 이렇게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거야 뭐 세상 살면서 당연히 다 있는 거고, 그냥 이렇게 잘 설계된 로드맵으로 전략에 맞게 쭉 가다 보면 대입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저희 뭐 엄마 학교를 계속 보시면은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요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 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학원을 선택을 할 때 원장이 입시에 대해서 아는지 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입시에 대해서 아는지. 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중등부, 그 다음에 초등부는 뭐 당연하죠. 초등부 학원에서는 대입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그 초등 뭐 논술학원을 하세요. 그래서 초등 논술학원을 하신 지 한 20년이 되셨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입에 대해서 아는지 이렇게 살짝 이렇게 여쭤봤더니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초등 엄마들한테 국어의 공부에 대해서 저렇게 열심히 말씀을 하실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고, 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서 대입으로 가는 로직이 있고 그 로직을 제대로 알고 있는 원장이 운영하는 학원을 다니는 게
실패가 없다라는 것을 어머니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렇게 해서 제가 그래서 일단 민성원 소장님이 뭐 하신 분이신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다가 이렇게 왔는데요. 자, 그러면은 자, 다시 그래서 교육업으로 이렇게 턴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TV에 되게 많이 나오셨었는데 사이언스 수다학이라고 해서 이제 수학 공부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프로그램에 꽤 많이 나오셨었고, 자, 이거 제가 이걸 노트를 했었는데, 네. 그리고 EBS 생방송 60분 부모에서 이제 학습법에 대한 그 메소돌로지를 알려주는 솔루션을 알려주는 분으로서 고정 출연을 했었고, 그 다음에 외 다수의 그 출연해서 외부 강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다가 이제 저희가 소장님께서 이제 저서도 되게 많아요. 이거 패턴 학습법도 있고, 그 다음에 목요일 초등 엄마 학교에서 제가 이제 계속 아이의 공부 지능에 관련해 가지고 이제 서머라이즈 해 가지고 요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아이의 공부 지능, 그다음에 국어 뿌리 공부법,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을 하시다가 요새는 이제 예보크 더 이제 그랜드 플랜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예보크라는 그 인강 사이트를 이제 만드셔서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제 그랜드 플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효자 학원이라는 학원을 세워서 이제 요거를 가맹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들. 그래서 이제 동네에서 효자 학원을 좀 운영해 보고 싶다. 소장님의 그 교육 철학이 너무 맞는 것 같다. 내가 한번 운영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맹 문의도 해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효자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효자 학원이 이제 대치동에 하나가 있고, 대치동에 이제 그러니까 직영점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장님께서 직접 그 운영하시는 게 대치동에도 있고, 그다음에 덕소 QEM 효자학원이 있어요. 오규민 원장님과 같이 하는 덕소 QEM 효자학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다산 QEM 효자학원, 이렇게 해서 세 군데가 소장님께서 직접 운영하는 곳입니다. 자, 요렇게 되면 여기에 이제 소장님의 입시에 대한 그런 그 철학, 그리고 전략, 요런 게 이제 다 녹아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 학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효자학원이 우리가 이제 뭐 하는 곳인지 다시 한번 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의대 그리고 스카이를 위한 초, 중등 과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미래의 학원이 이제 고등 파이널을 이렇게 책임을 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덕소나 다산 같은 경우는 효자학원에서 초중 고등학교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설계된 로드맵대로 그냥 쭉 따라가면 돼요. 쭉 따라가면 되는데 뭐 누가 이렇다더라, 누가 저렇다더라 이런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과연 그것이 진실인지 진의 여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이제 저희 학원이 다른 학원과 구분되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차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효자학원은 이제 의대를 포함한 최상위권 대학 합격에 이제 최적화된 공부 로드맵을 제시를 해요. 그래서 저희는 쓸데없는 거 안 하고요. 정말 대입에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수능에 필요한 공부 실력을 올려요. 그리고 그렇다면 수능을 잘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실력을 올리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초등학생인 아이들이 보는 수능 과목은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통합사회, 통합과학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잘 치기 위해서는 중학교 때도 사회과학을 잘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 때도 사회과학을 잘 해놓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하죠. 자, 이렇게 해서 공부지능을 개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과목별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원장이 아는지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소장님의 그 공부 철학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그 민성원 연구소의 모든 컨설턴트와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효자
다산 QM 효자학원의 그 원장으로서 이제 운영을 함에 있어서 제가 뭐 자의적으로 뭔가 저희 창의력으로 아이들을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장님의 공부 철학을 그대로 담아서 소장님의 그 뭐랄까 교육 아바타처럼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소장님의 공부 철학이 어떠한지를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 저희 학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오늘은 교육 철학에 대해서 좀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이었는데요. 그 수학은 암기다라는 책이 나왔었어요. 요거는 이제 소장님이 쓰신 책이 아니라 그 대치동의 김현정 수학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는 김현정 원장님께서 이제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을 보시고 소장님께서 이분을 좀 뵈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소장님이 이제 공부 원리라는 책이랑 그다음에 패턴 학습법에 그 써놓은 수학 공부법이랑 완전히 일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두 세계관이 또 일치했다, 만났다, 약간 요런 식으로 해서 두 분이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그 엄마 학교에서 그 김현정 원장님이 나오셔서 그 다음에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었는데요. 자, 요거 보시면은 요거는 민성원의 공부 원리라는 옛날 책이에요. 아주 이제 초반에 나왔었던 책인데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고 그 다음에 역사는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다. 보통은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하시거든요. 자, 역사는 암기니까 그냥 외워. 이렇게. 자, 요이 땅 하고 외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은 자, 이해를 해야지. 이해를 해. 자, 이해를 해서 이해해서 풀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공부를 잘한 사람들은 알아요.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개념은 무조건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은 그 암기가 되어 있었던 그 개념을 갖다 쓰는 거예요. 이 문제를 위해서 어떤 개념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해서 개념 하나, 또 다른 개념 하나, 또 다른 개념 하나 이렇게 해서 개념이 한 3개 정도가 모아서 세 개의 개념을 끌어다 써야 되는 게 그게 좀 어려운 문제인 거고요. 그냥 직관적으로 개념 하나로만 풀 수 있는 것은 되게 쉬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해는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엔 수학을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자, 그러면은 역사는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자, 이제 역사는 이제 히스토리죠. 그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이 이제 많이 모여서 사회가 되고 그 사회에서 벌어난 그 일련의 사건들이 이제 그 지속적으로 이렇게 엮어 놓은 스토리가 이제 역사인 거잖아요. 그럼 역사에는 무조건 인과관계가 있어요. 인과관계가 있는데 이 인과관계를 무시하고 그냥 줄글로 되게 짧게 적혀져 있는 글이 바로 지금 뭐 이제 역사 세계사 교과서이든 한국사 교과서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를 다 풀어놓고 하면은 책이 너무 두꺼워지고 방대해지고 그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학교 수업 시간에 어떻게 다 해결할 수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집약해 놓은 게 교과서예요. 그래서 교과서만 읽고 세계사 혹은 한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하다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역사는 상세한 설명 혹은 이해 그리고 잘 서술된 책을 읽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면 사실 이게 인과관계가 이해가 되고 나면은 외울 사항이 현저하게 줄어들어요. 요게 이제 바로 역사의 공부법인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수학은 암기 과목입니다. 수학은 연역적인 학문이에요. 이미 데피니션이 있고 그 개념이 적혀져 있고 그걸 받아들이고 그거를 쓰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 귀납적으로 개념을 막 만들어내고 창조하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학은 수학자들이 잘 정립해 놓은 논리적으로 잘 정립해 놓은 그런 규칙 그것을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암기한 다음에 그걸 갖다 쓰면 되는 거죠. 근데 요거를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르치는 곳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가르치는 곳이 이제 그 민석원 연구소의 그 수학 프로그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자, 여기서 수학은 암기다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가 소장님께서 늘 말씀하신 내용이라서 제가 이 내용을 그냥 가지고 와봤어요. 자, 그래서 이 철학을 갖고 있는 학원을 다니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수학은 암기다. 당연히 외워야 문제가 풀립니다. 외워야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삼각형의 내심, 외심의 그 정의가 무엇이고 그 성질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그거를 적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안다는 것은 내 머릿속에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 저장이 되어 있기 전에는 분명히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암기에 대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자꾸 거부 반응을 일으키시면은 이 아이가 공부를 잘하기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가 굉장히 즐겁고 당연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어머니들께서 아이들을 교육할 때 이렇게 넌지시 계속해서 알려주면은 아이들도 이제 암기하는 거에 대한 반응이 없을 거예요. 자, 그러면 당연히 수학은 암기이고요. 그 다음에 공식 암기보다는 중요한 증명하기. 자, 이거를 제가 수학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수학 잘하는 60대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제가 60대 이상은 할머니, 자, 그러면은 자, 지하철을 무료로 탈 수 있는 65세 이상, 자, 65세 이상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근해 공식 유도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공부 좀 했다는 분들은 다 유도하는, 그러니까 바로 쓸 수는 없지만 어떻게 그 완전 제곱식을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잖아라고 그 로직을 완벽하게 말씀해 주신 분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정말 잘하신 분들. 뭐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공식 암기보다 중요한 증명하기를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공식을 암기시킨다. 그러니까 암기는 기본이고 그 앞 단계에 증명을 반드시 해본다.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학원을 보내야 돼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 그래서 자, 그럼 우리 학원이 그렇게 하고 있나요? 당연하죠. 자, 그래서 민성원 연구소 그리고 미래의 학원, 효자학원은 모두 수학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념서에 자, 이제 정석을 보시면 빨간 글씨들이 있어요. 빨간 글씨가 이제 그 개념들을 집대성해 놓은 그러니까 서머리 해 놓은 내용인데 요거는 당연히 외워야 돼요. 당연히 외워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학은 개념이다. 당연하죠. 여기 보시면은 외워둔 개념으로 푸는 것. 그리고 개념과 공식과 문제는 삼위일체. 그리고 수학은 그 다음에 암기하고 개념을 익힌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죠? 이제 체화를 시켜야 돼요. 체화를 시키고 문제를 풉니다. 자, 문제를 푸는 거는 이제 그냥 누르면 바로 나올 정도로 그러니까 출력이 자, 여기가 이제 인풋의 영역이었다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웃풋이죠. 나와야 돼요. 이제 바로 출력이 될 수 있게끔 이제 체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완벽하게 한 권의 문제집을 완벽하게 풀고 그다음에 틀린 문제는 완전히 박멸한다. 이제 못 푸는 문제가 없게끔 해서 오답까지 완벽하게 끝내는 것이 한 번 이 문제집을 풀었다라는 개념인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면 시험에서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기가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공부를 하면 수학 시험이 점수가 잘 안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오답 체크까지 해서 암기, 개념, 문제풀이, 시험, 그 다음에 오답 체크까지 해서 요런 프로세스로 수학을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 요게 학원 선택의 그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학은 암기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선행이다. 자, 선행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고 이제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선행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선행을 해야 돼요. 수학은 선행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요 문제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거는 it depends. 다릅니다. 자, 이게 이제 선행을 하는데 선행 슬라이드로 가볼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는 각각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어, 지능과 관련이 있어요. 지능과 관련이 있어요. 요거는, 어, 좀, 약간, 우리 아이의 피지컬이 어떤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운동을 시킴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 그, 무용 학원을 제가 무용 학원에 5살에 이렇게 갔다고 쳐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저는 무용할 피지컬이 아니거든요. 저는 무용할 피지컬이 전혀 아닌데 어떤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이 친구 무용하면 잘하겠다. 무용을 시키자 하면은 이 사람은 너무 양심이 없는 거 아닐까요? 그쵸? 그래서 피지컬이 되게 중요해요. 중요한데 자 그러면은 자 선행을 얼만큼 하느냐에 대한 지표를 지능으로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의 경우는 지능으로 판단을 좀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지능은 또 무엇이냐? 지능은 그냥 쉽게 설명을 하자면 나의 신체 연령 분의 정신 연령 곱하기 100을 이게 기본식을 가지고 이거 여기서 이제 나의 나이가 지금 얼마인지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해서 이제 나타내는 지표가 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우리 아이가 10살이에요. 근데 정신 연령이 한 13 정도 돼요. 그러면 이 아이의 IQ는 130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IQ가 130이 나와. 자, 그럼 IQ가 이렇게 130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뭐 시공간이랑 유동추론이 한 130 정도가 나왔다 하면 이 친구는 그냥 theoretically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3년 선행을 함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지능적으로. 그럼 이 친구는 선행을 시키면 돼요. 선행을 시키면 돼요. 가는 겁니다. 그냥 냅다 가는 거예요. 자, 근데 만약에 우리 아이가 지금 10살인데 딱 10살의 지능이 나왔고 그래서 나의 IQ가 딱 100이다 하면 이런 아이는 지금 선행보다는 지금 재학년에 수학이 제대로 되었는지 찬찬히 점검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자 이제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나옵니다.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아이들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원장인지 아닌지가 또 되게 중요해요. 그거에 맞게 아이들이 탈이 나지 않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의 지능 그리고 아이들의 그런 역량이 그것마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추어서 반을 배정해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원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님이 이제 1대1로 엄마들을 다 상담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교육의 아바타로서 다산 지역에 가서 어머니들 아이들을 제가 좀 점검을 하고 그 아이에 맞는 수업을 설계해 드릴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자, 그래서 자, 여기까지 이야기 말씀드렸던 거를 좀 정리를 좀 하자면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첫 번째가 1번 원장이 입시를 아는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시를 아는지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교육 컨텐츠를 판단 말이에요. 교육 컨텐츠를 팔아요. 본인이 교육 컨텐츠를 팔면서 그것에 대한 결과가 우리 아이가 요 박스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 아이가 이제 그 교육 컨텐츠 박스 안에 들어가는데 그러고 나서 나왔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학원을 하고 있으면 내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학원에 보내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말을 좀 순화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그 교육 컨텐츠가 지금의 입시와 맞닿아 있는지 아니면은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지 요거를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민성원 연구소는 맞닿아 있으니까 그러면은 저희는 되게 뭐랄까 자랑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입시와 완전히 최적화되어서 그냥 결을 같이 하고 그냥 일치화되어 있다. 그냥 이렇게 만났다가 아니라 그냥 입시를 위한 공부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때는 뭘 해야 되냐면 지능을 올리고 지능이 올라가나요? 네, 요거에 대한 그 동영상을 저희가 엄청 많이 찍어놨으니까 그것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능을 올리고 그 다음에 기본력을 올려야 됩니다. 자, 그럼 기본력이 무엇이냐? 일단 국어 책을 그러니까 독해를 잘할 수 있는 비문학 독해를 잘할 수 있는 어린이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을 개념을 제대로 익히고 그 다음에 연산을 잘하는 아이를 만들어 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암기를 잘하는 어린이를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돼요. 그 기본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이 다산 QEM 효자학원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수학을 다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교육 철학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급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고요. 자, 그럼 제가 잠시만요. 여기에 저희 보시면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여기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지금 7월 15일 날 하는 설명회에 대한 안내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신청하는지가 이제 올라가 있거든요. 거기 따라가 보시면 요 블로그가 나올 겁니다. 저희 민성원 연구소에서 운영하는 블로그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예비 고1 고교 선택 설명회 해가지고 지금 중3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이번에는 중3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제 설명회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현재 고1 어머니들도 좀 오시면은 그것에 대한 또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장님이 직접 오시고요. 직접 오셔서 설명회를 개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 학원이 지금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어서 이제 원생이 더 많이 생기면은 바로 이제 확장을 할 계획인데 지금 설명회 신청해 주신 분이 꽤 많이 계세요. 꽤 많이 계셔서 지금 저희가 다른 장소를 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7월 15일 월요일 오전 11시 그리고 소장님께서 하시는 프로그램은 12시. 그래서 12시까지 오시면 이제 소장님의 입시에 대한 이야기들 들으실 수 있으시고요. 자, 보시면 설명회에서 민성원 소장님, 오규민 원장님, 그 다음에 최병철 원장님 오셔서 저희 민성원 연구소가 운영하고 있는 다산 QM 효자학원의 프로그램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초등부, 중등부, 그리고 지금 현재 고1 아이들 대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이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특전이 있어요. 설명회 예약을 하시면 지금 민성원 연구소가 굉장히 양적 그리고 질적으로 또 대변혁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AI 컨설팅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다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출시가 이제 15일 전까지는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인데 파격적으로 여기 설명회에 참석해 주시는 그 학부모님들께는 요거 대입 컨설팅 프로그램 요거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것을 무료로 혜택을 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지금 파격적인 혜택이니까 진학 로드맵 검사 요거 선착순 100명에게 무료 진행을 해드리니까 요것도 요 혜택 받아보시려면 신청해 주시고 그래 당일 오셔야지만 요 혜택을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중3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산 지역 그리고 남양주 요 지역에서 어떤 고등학교를 선택하면 좋을지에 대한 적합도 테스트를 저희가 이제 테스트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무료로 7월 달까지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도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여기 블로그 들어가시면 구글 폼 링크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셔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은 문자 신청은 다음 번호로 이렇게 문자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저희 다산 QM 효자학원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산 고등학교, 다산 초등학교 여기 바로 앞에 지근거리에 있고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